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 박준호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2020년, 2040년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유튜브나 이런 내용을 보면은 이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요걸 보고 제가 좀 답답해서 그분들이 적어내는 얘기가 아니고 조금 좀 빠진 얘기가 있어서 그 개념을 정확하게 한번 잡아드릴까 그래서 짧은 시간에 이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제목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 2020-2040인데 지난 11월 20날 국토부 장관께서 김현미 장관께서 이것을 이제 결정을 하시고 이제 재결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의 추인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년도 2020년도서부터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뭔가라고 그런 걸 한번 설명을 좀 드려놓겠습니다. 여기서 써놨어요.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가이드라인이에요. 가이드라인이라는 건 뭐냐면 지침이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라. 우리는 소위 말해서 세부적인 실행계획이 나온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라. 우리는 가이드라인, 지침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은 그리 중요치 아니하고 다만 앞으로 20년간 일어날 변화에 대한 시각을 바꿔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내년서부터 2020년서부터 나올 이제 세부 계획이 나와요. 뭐냐면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제 세부 계획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시간에는 제가 이제 좀 더 유튜브를 이제 거의 2, 3일에 한 번씩 올려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뉴스가 나올 적마다 여러분들 즉각 해설해 드릴 테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 놓고 그런데 뭐냐? 이게 이제 국토계획이라고 우리는 이게 국토종합계획이에요. 이 밑에 보면 광역계획, 수도권계획, 특정지역, 다른 법률 어쩌고 항만계획, 도로계획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얘기하는 종합계획이지만 요즘 빠진 것 중에 많이 여기 나와 있는 도시계획이라든가 또 아니면 방제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또 재난대비계획이라든가 또 환경계획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계획의 최고의 우두머리가 누구냐면은 국토종합계획이라는 이 계획이에요. 이 국토종합계획이라는 이 계획인데 이 계획은 바로 뭐냐면 국토기본법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이 계획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전에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십니다. 그 다음에 현재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세요. 간단하게 보면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전에 있는 대통령이었을 때 각부 장관들이 있어요. 지금 장관님들 무엇일까요? 그래서 골프장 가 계시든가 아니면 맨날 등산 다니시거나 아니면 이제 집에서 이제 어떻게 말하면 놀고 계시거나 그러시겠죠. 그러면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러면 각부 장관은 뭐예요?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 전년도 대통령 때의 규정이나 그걸 집행했던 각부 장관들은 다 물러나고 새로운 장관들이 임명이 되셨죠. 바로 이 국토종합계획이라는 건 2020년, 2040년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의 임기는 문재인 대통령은 5년이 돼서 이제 절반이 지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동산에 대한 국토제도에 대한 대통령 이름이 뭐냐면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라는 대통령이세요. 전년도 대통령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라는 대통령이시고 내년서부터 이 대통령은 뭐냐면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라는 대통령이세요. 그러면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라는 대통령이 여러분이 자리를 잡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밑에 있는 각부에 있는 장관들을 옛날에 있는 장관 전부 내다버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장관을 임명해서 새로운 뭐를 나가요? 정책을 수립하죠. 바로 그게 내년서부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되시는 이러한 계획은 이거는 이제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 거기서 사용하는 교재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참고를 해놨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계획이 되는 거예요. 이 계획에 대한 내년서부터 새로운 정책이 나온다.
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2020년 내년서부터 바꿔 모두 다 바꿔요. 옛날에 제4차 국토종합계획 때 있던 장관 한 명도 없어. 새로 다 바꾸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국토제도의 우두머리. 그래서 2020년도 시장연도가 내년도가 된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가장 우리가 주된 관심이 있는 게 국토종합계획 중에서 수도권에만 적용하는 광역도시계획인 수도권 정비계획이에요. 이 수도권 정비계획도 어떻게 되냐? 내년 이거는 21년서부터 2040년까지 내년도 새로 만듭니다. 그린벨트에 대한 제도, 광역시설인 도로, 철도의 제도, 모든 제도가 다 바뀌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국가기관 교통망,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탈 것, 교통수단을 보자 이거예요. 교통수단에는 여러분 철도도 있고 도로도 있고 항만도 있고 그 다음에 항공도 있어요. 공항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제도들도 내년에 다 바뀌는 거예요. 다 바뀌는데 우리가 유념해 둘 필요가 있는 건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금년도 2019년도 지난 2월인가 3월 달에 대광위가 출범을 했습니다. 대광위가 왜 출범을 했냐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이 대광위에서 지난 9월 하순에 뭘 발표했어? 10월 하순에 뭘 발표했습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보통 얘기한 GTX에서 A노선, B노선, C노선인데 D노선이라는 노선이 나와 있죠. 그래서 D노선은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우리로 가야 되겠다. 굉장히 요즘 최고의 이슈 아닙니까? 이건 누가 발표한 거야? 사실은 이게 대광위에서 발표한 거예요. 그럼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는 왜 생겼나? 이따가 이제 같이 설명을 드린다 이거. 이거에 의해서 제3차 도로정비계획,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하나의 지역이 발달하려면은 교통망, SOC 사업이 소위해서 활성화가 돼야 되죠. 이런 내용도 다 바뀐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자, 이게 국가기관 교통망 구축해요. 자, 1차 계획, 2차 계획, 국토종합계획, 도로정비계획, 철도계획, 항만, 공항 뭐 끝났다니까 내년서부터 새로이 시작한다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참고로 이걸 갖다 올려놔 드려놨어요. 자, 그러면 요번에 수도권 순환철도와 교외선 바로 뭐냐면 10월 29일 날인가 대광위에서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요. 대광위에서 뭐를 하냐면은 자, 이 빨간 선은 지금 공사 중이거나 현재 다니는 선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여기 안산선을 조금 연결하고 요게 7km, 그 다음에 여기 별내선에 3km를 연결하고 교외선 그동안에 다니던 거를 이거를 개량하다. 그러면 자, 수도권을 지금 얘기하는 도로만 삥 도는 게 아니고 철도도 삥 도는 철도가 나타나자 그게 수도권 순환철도에 누가 제시를 했다?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그 다음에 또 여러분 GTX D노선도 누가 제시했다? 대도시가. 자, 이거에서 이제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시대 변화라는 게 아시죠? 시대가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죠. 자, 우리가 다녔을 때 옛날에 도시 인구라는 건 어떻게 되나 10% 20% 선 정도뿐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약 90% 이상이 도시에 몰려 살고 있어요. 농민의 인구는 전국토의 농민의 인구는 5%입니다. 25 약 250만 명쯤 5천만 명이 조금 넘어가니까 이렇게 보는데 이것도 깨져요. 그럼 앞으로 농업에 대한 인구가 문제가 된다? 아닌 거예요. 점점 줄어들어서 미국의 경우로 보면 2%가 농업인 거예요. 근데 생산성은 옛날보다 더 많이 나와. 젖소도 더 많고 돼지도 더 많고 소도 더 많아. 이게 생산성 향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냐면 모든 인구가 대부분이 이제 대도시에서 살 날이 온 거예요. 간단하게 하면 우리 10명 중에서 9명이 대도시에서 살든가 아니면 100명 중에 95명이 대도시에서 살 날이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대도시로 전부 몰려드는데 여기에 가장 심각한 게 교통 문제예요. 그래서 대광위를 금년에 발족시킨 거예요. 대도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그 다음에 수도권.
이러한 쪽에 대도시의 교통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할 그러한 위원회가 대광위가 발표되면서 이 대광위가 자 GTX 서울의 수도권에서 A, B, C 노선인데 D 노선 하나를 더 놔줘야겠다 그래서 발표한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제 지금 이거에 의해서 교외선이라고 그러는 것이 나오는데 이 교외선을 다시 한번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해설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봐보면은 1차서부터 4차, 5차까지 나가는데 자, 이거를 제가 최근에 이런 강의를 하기 전에 유튜브에서 아무래도 전문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내용을 봤는데 1차에서 3차 지나간 얘기야. 금년도 2019년도까지 4차, 내년서부터 5차예요. 자, 여기다 써놨지만 뭐가 달라? 단군이라는 얘기, 유사이라는 얘기, 대한민국이 탄생된 이래라고 우리는 얘기. 소위 말해서 단군 이래 가장 무서운 문제가 이번에 언제 2020년에서 2040년 사이에 일어나요. 뭐가 일어나요? 인구가 줄어듭니다. 단군 조선이 나왔을 땐 두 분에 의해서 자 우리 지금 얘기하는 홍익 인간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게 5천만 명으로 난 거예요. 근데 이제서부터는 어떻게 하냐? 2020년서부터 2040년 사이에 5천만 명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는 가장 충격적인 사실을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반영을 한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뭐야? 확장 위주야. 봐보세요. 그전에는 도시도 확장, 인구도 확장, 지역도 확장, 지방도 확장, 다 확장이야. 시골에 가면 동네도 확장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시골에 있는 인구가 줄어들고 주택이 줄어들고 노인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로 몰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난개발이 많이 들어보셨죠? 난개발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동안에 확장 일본도에서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국토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서부터는 제5차 계획, 내년서부터 나오는 2020년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인구가 줄어드는 거에 대한 대비예요. 제5차 종합계획은 지금 얘기한 축소예요. 자, 이걸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과거에 장사가 잘 됐어요. 장사가 잘 됐어요. 그러니까 1호점, 2호점, 3호점, 4호점, 5호점까지 점포를 냈던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이제 서서히 어떻게 잘 되는 놈이 있고 못 되는 놈이 있어. 그래서 이제 관리했던 거예요. 관리했다가 이게 어떻게 되냐? 이제 본점도 위기에 독처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과감하게 폐지할 건 폐지하고 데려갈 건 데려가고 이제는 어떻게 하냐? 점포를 축소를 시켜버리겠다라고 그런 것이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가장 주된 이유예요. 그런데 지금도 이런 강의를 합니다. 제가 그 얘기했는데 지금도 시가와 예정용지 강의하는 교강사가 있으면 절대 그거 가지 마세요. 앞으로 시대 변화를 못 읽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시가와 예정용지 앞으로 도시가 늘어나는 걸 강의를 해요? 시청자 여러분 공감하시죠? 인구는 점점 줄어든다고 현재 줄어들어. 점점 점포수도 모두 줄어들어. 그런데 무슨 확장 부동산을 얘기를 합니까? 주택이라고 하는 건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수요와 공급에 대한 문제 때문에 또 아니면은 자 유동자금의 갈 길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분명히 저거는 여러분들 얘기죠.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게 뭐예요?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부동산 전문가들은 뭐 상업지역 옆에 뭐 농지를 사라? 상업지역 옆에 농지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강의를 하면서 그건 뭐냐? 언론사에다가 돈 몇 푼 줘놓고 프로그램을 사가지고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강의 듣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자 이젠 뭐냐? 인구 감소, 저성장, 이노베이션, 스마트 국대. 자 계획의 만료 시기에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오냐 이거야. 그러면 인구 감소, 구조 조정, 기후 변화 뭐 어쩌고 나오잖아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여기에서 2020년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각 시도에다 수립하는 거, 각 시군의 도시기본계획까지 자 대한민국의 국토는 이렇다. 앞으로 이런 변화가 온다. 이거에 대한 첫 장에 말씀드렸죠. 가이드라인, 지침을 내려는 거예요. 이거에서 계획 수립해라 이거예요.
이러한 내용으로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되십니다. 자, 여기서 가장 좋은 건 계속 얘기한 인구 감소, 저성장, 기후변화, 기술, 사회, 그다음에 행정적인 역견, 다변화, 라우리는 이거가 앞으로 국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갖다가 나왔고, 이걸 내년서부터 실행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거에 의해서 나오면은 자, 인구 감소, 저성장, 기후 문제인데 결국은 국토 전체 국토를 했을 때 균형 국토, 스마트 국토, 혁신 국토예요. 자, 균형 국토라는 건 옛날에 영호남의 싸움이에요. 그냥 경상도, 전라도. 지금은 거의 그런 싸움 없어요. 이제는 있는 자, 없는 자. 도시냐, 비도시냐. 대도시냐, 지방이냐. 수도권이냐, 지방이냐. 이거에 대한 싸움으로 변한 거예요. 그럼 이제 국토를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균형 국토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스마트 국토라는 건 뭡니까? 자, 이제 어떻게 되냐? 핸드폰 시대로 돌아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저는 이제 핸드폰이라는데 보통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 모바일이라고 그러는 거. 자, 핸드폰 시대로 돌아왔을 때는, 이때는 어떻게 해요? 도로도 이제 핸드폰이야. 자동차도 핸드폰이야. 집도 핸드폰이야. 제가 이것 때문에 백스코에 지난 아세안 지금 포럼 갔다가 문 대통령께서 주관하시고 그러셨죠. 제가 가서 스마트 국토가 어떻게 되냐, 스마트 시티가 뭐냐, 직접적인 가서 보고 왔습니다. 이것이 지금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국토를 혁신적으로 일으켜내겠다. 이건 뭐냐면은 이노베이션을 해야 돼. 이건 뭘 얘기하냐, 이제 공업지역도 세태화돼, 지역도 세태화된 거야. 그 다음에 도시도 세태화되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때 혁신적인 국토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균형국토, 스마트국토, 혁신국토인데 제가 그립니다. 균형국토, 핸드폰국토, 혁신국토 이렇게 해가지고 적어라 제 제자들 보고 그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균형국토, 스마트국토, 혁신국토, 그래서 세부 6대 전략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봐야 돼요. 바로 스마트 시티와 컴팩트 시티, 그 다음에 허브 앤 스포크 방식이라는 게 이제 이거에 의해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시는 점점 쪼그라들어. 지방의 중소도시도 점점 인구가 줄어들어. 자, 충청남도의 자료를 볼 것 같으면 1,500개 이제 많은 1,500개 동네가 이제 20명 이하야. 82%가 지방이 소멸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고향 가봐서. 그런데도 지금도 도시 확산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때는 어떻게 되냐, 결국은 스마트 시티는 도시도 핸드폰 도시, 집도 핸드폰 집, 도로도 핸드폰 도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도 핸드폰 도로로 만든, 그게 스마트 시티예요. 그 다음에 컴팩트 시티는 어떻게 도시가 확산이 돼? 점점 쪼그라드는데 지방의 중소도시가 봐요. 그래서 이제는 이거를 컴팩트 압축 도시로 만드는 거예요. 도시 확산이 아니야. 안으로 와서 인구가 줄어들어, 알았어. 고인구만큼 컴팩트 압축해서 압축 도시로 만들어라. 그 다음에 허브 앤 스포크 방식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은, 자, 여기서 이제 요걸 하나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 요게 허브예요. 중심이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빗살이 있어. 이렇게 있어. 이렇게 해서, 그래서 동그라미, 자전거 바퀴하고 똑같죠. 그래서 자, 여기에 있는 무슨 제천이라든가 영월이라든가 충주라든가 뭐라든가 이러한 도시들은 어떻게 해라? 지금 얘기한 대로 이 지역으로 몰아나가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이와 같이 허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빗살이 나와 있죠. 이거를 바로 뭐냐면 허브 앤 스포크 방식이라고 그래요. 알겠어요? 자, 이게 뭐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원주다. 그러면 원주 옆에 주변에 있는 지역에 있는 지역을 한 대로 묶어라. 이걸 전국에 10군데, 11군데, 10군데로 제주도 빼놓으면 10군데 지역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저 남쪽 같으면은 진주하고 광양이 있어. 전라남도, 그 다음에 경상남도 필요 없다. 한꺼번에 너희들 지역끼리 뭉쳐라. 그리고 주변 지역을 멀게 살려라. 그게 허브 앤 스포크 방식이에요. 이게 지방의 육성도시 방식이에요.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들어오겠다라고 그러는 것이 이거 방식입니다.
그래서 균형 스마트 혁신이라고 그러는 건데 주요 거점 공간을 합리적으로 이제 인구 예측을 해라. 옛날처럼 인구가 늘어납니다. 어쩝니다. 그래서 도로도 늘어나는 인구. 현재 5만인데 7만으로 늘어난다. 만약에 10만인데 15만으로 늘어난다. 15만 명에 맞는 학교도 만들고 예상하고 도로도 만들고 이제 그런 방식 필요 없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무슨 그런 거가 필요하냐. 이제는 합리적인 인구 예측을 해라. 그 다음에 기반시설도 이제는 현실화 시켜라. 쪼그라든다니까. 그 다음에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뭐냐면 결국은 생활문화 축을 중심으로 해서 교통체계도 옛날처럼 확산체계가 아니야. 줄어드는, 쪼그라드는 이것이 컴팩트라고 그랬죠. 압축이라고 했죠. 압축하는 거에 대한 그 공간계획. 그래서 지금 압축적 공간경으로 재편 방안을 제시하겠다. 이대로 시도계획, 시군계획을 수립해라 라고 하는 것이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기본 목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저희 대학에서 제가 강의하는 과목이 바로 국토정책론이기 때문에 이게 과거의 얘기예요. 그러다 어떻게 되냐? 10 플러스 알파 중추권 도시 전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허브 앤 스포크 방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금년도 내년도서부터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본격적으로 활용을 하겠다. 그 대신 도심지 안에는 이제 뭐냐? 도시 정비 사업이 아니야. 도시 정비 사업이 아니야. 도시 정비라는 건 보통 얘기한 재건축, 재개발 이제 거의 끝물로 간다 이거요. 이제는 인구 줄어든다. 서울도 도시가 줄어든다. 지금 이러한 개념으로 가져다 보니까 이제는 뭐냐면 도시를 재생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동안에는 신축이라는 것이 유행이야. 그러다가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이러한 사업들이 유행을 했어. 그런데 이제 앞으로 20년 사이에는 그게 아니다. 이제는 재생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이라고 들어보셨죠? 이제 이 방식이 본격적으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이 될 거다라고 우리는 이제 그러한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 그2002 토시 정보 총람 그래 놨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황막사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매번 홍보 좀 했죠. 이게 뭐냐면 다음에 들어가셔야 돼요. 다음에 들어가셔서 검색어 황막사 치면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일반인들 강의들을 해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 10년 전에 내다버린 디스펀전 이제 분산 전략이 아니야. 확장 전략이 아니야. 이제는 클러스터 모이는 압축 전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저도 어떻게 되냐? 저희 제자들이 이 방송 보고 알고 계세요. 이미 저는 몇 년 전부터 이러한 전략으로 나가서 강의를 해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대도시와 접지한 개발 제한 구역이 이거를 개발 본격적으로 하는 게 바로 3기 신도시라고 우리는 거예요. 이거에 의해서 나오는 게 3기 공공주택 지구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집단 취락을 공부해야 되고 우선해제 그 다음에 공공택지 지구에서 목숨을 걸라라고 그래. 그 다음에 최근에 어디냐? 서부권에다가 목숨을 걸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거의 2, 3일에 한 번씩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은 배량간에 많은 양들을 한꺼번에 해주다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혼돈이 자주 일어나시고 그러는데 저걸 하시고 자, 여러분 유튜브 방송을 새로운 계정에서 다시 출발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이 좋아요, 구독을 갖다 눌러주신 게 이제 방송국이나 다른 사이트로 들어갔는데 제 계정을 갖다가 구글 계정을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좋아요 그리고 구독 좀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